안녕하세요. 서울대 저널 사회부입니다. 저는 유지훈 기자입니다. 저는 정명훈 기자입니다. 저는 유서희 기자입니다. 네, 오늘 비하인드 저널에서 저희 사회부가 지난 10월 11월로 특집으로 이제 잘 죽어보세요를 기획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비하인드 저널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 특집 기획 과정에서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, 그 이후에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 가리워져 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요, 제목의 의미예요. 그러니까 왜 특집의 제목을 잘 죽어보세요로 결정을 했느냐. 사실 잘 죽어보세는 그 잘 살아보세의 패러디죠, 패러디. 저희가 잘 살아보세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잘 죽자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,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게 워낙 우리 사회에서 엄청 부정적이고 좀 두려운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잘 죽을 수가 있어?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좀 그런 기존에 있었던 죽음을 다루는 우리의 인식 같은 거를 다시 재고해보고 진짜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, 그런 의미로 이 제목을 지었었죠. 그 취재하기 전에 본인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였는지, 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라는 게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힘들어지니까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. 부모님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돼, 나는 어떡하라고,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고, 그분들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존재라는 걸 부인하기만 했고, 당연히 그분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은 전혀 없었고, 그랬는데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한테 죽음은 엄청 무겁거나 아니면 엄청 가벼운 거,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, 혹은 진짜 가볍게 막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야, 뭐 너 죽고 싶냐? 이렇게 말할 정도만 생각을 했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, 한 번 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은 있었어요. 내가 죽으면 진짜 어떻게 되는가? 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, 어떤 정연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그 본인의 죽음학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셔서,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놀랐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. 호스피스 취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왜 호스피스를 죽음 기획에서 다뤘냐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호스피스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좀 뭐랄까 생소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제가 지인이 죽음을 겪는 걸 봤을 때 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병실에서 되게 그냥 누워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근데 호스피스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호스피스에 계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좀 독자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스피스 취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그 호스피스를 받게 되면 환자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사회부 취재 방향이 성숙한 죽음 문화를 보여주자라는 거였고, 좀 호스피스야말로 이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. 호스피스라는 얘기를 들으면 독자분들 대부분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희가 그 기사에 호스피스에 대한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었지만, 그래도 호스피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심리 사회적 치료를 잘 담아내지 않았나 싶어서 기사를 읽어보신다면 호스피스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. 그 호스피스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 병동에서 한 달 동안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이렇게 간호사님이 이름을 부르시면 저희는 이렇게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, 죽음을 앞두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되게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고, 그럼 평소에 죽음이라는 걸 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. 명훈 기자님께서 시를 낭송해가지고 이제 환자분의 보호자분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네.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는지. 봉사하기 전에 이제 봉사자들이 이제 읽어드릴 만한 시를 각자 선정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, 저는 이수동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를 골랐었고, 그 동행이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. 낭송이 끝나자마자 그 환자의 아내분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.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좀 눈을 감고 계셨어요. 그거를 보니까 저도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
좀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왔는데 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. 이제 당신은 꽃 같아서 뭐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당신 곁을 한결같이 지키겠다. 다만 그 가는 길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당신의 향기만을 잃지 않아주면 고맙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이 시 내용이 그 환자 그 아내분의 그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 두 분께서도 이 시가 전달하는 그 울림을 받으시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. 나중에 이제 기자님들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지. 그렇게 가보지 못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으면서 좀 고통을 받기보다는 호스피스를 이용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좀 천천히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고 제가 죽음을 앞두게 된다면 생각보다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. 네. 저도 되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호스피스라는 게 정말 죽음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언제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근데 막 내가 무의식 상태거나 뭐 나나 내 가족이 무의식 상태에서 호스피스를 치료를 받는 거는 정말 당연하고 그래야 할 거고 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모두를 위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정말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들었을 때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나나 혹은 내 가족이 죽음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선고를 들었을 때 내가 과연 그럼 이제 호스피스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직. 잘 죽어보세요를 다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나서 기자들에게 잘 죽는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는지. 저는 정현채 교수님을 인터뷰하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공감이 됐어요. 전하지 못한 마음이거나 아니면 전해야 할 그런 마음이나 말이 있다면 죽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내 인간관계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리를 잘하고 죽는 게 잘 죽는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. 제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좋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 점에서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제가 평소에 먼저 다가가고 배려를 해야 또 깊은 관계를 평소에 유지할 수 있는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이라도 더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뭐 첫 번째 기사에서 얘기할 때 그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게 되게 충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식으로 내 죽음에 있어서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잘 죽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교양에서 얼마 전에 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죽음 특집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다. 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런 점이 좀 뿌듯했고 사실 저희들도 취재를 열심히 하지만 그 인터뷰에 저희 취재에 응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탄생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서울대 저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읽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처럼 뭔가 죽음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 나보다 많이 고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사를 열린 마음으로 그냥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